안녕하세요. 초등교사 혜라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몇 년 해보니 이제 초등학교 교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회사도 다녀봤고 학원 강사도 해봤고 자영업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잘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저는 교사라는 직업을 원해서 늦게 교사를 시작한 거라 약간 긍정으로 치우쳐져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뿌듯함, 사명감, 아이들과 있으니 재미있고 젊은 감각이 좀 유지된다. 이런 장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어서 차후에 논하고 저는 오늘은 객관적인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들 알고 계시는 안정적인 직장과 노후입니다. 교사 정년은 현재 만 62세입니다. 우리나라 나이 64세에 퇴직을 합니다. 이후에도 기간제 교사로 일할 수 있는 기간도 있습니다. 수입 면에서는 30대에 했던 그 자영업과 비교했을 때 결코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영업을 할 때는 뭔가 매출이 들쑥날쑥하고 또 잘 될 때는 다음 달엔 유지될까? 1년 후엔 괜찮을까? 이러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사실 매일매일 불안하죠. 교사가 되고 나니 사실 그게 없어져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주 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저는 안정적으로 직장과 수입을 유지할 수 있어요. 노후 역시 연금이 개혁이 되든 안 되든 최저 생계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마음의 안정감이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모두 알고 계시듯이 방학을 꼽을 수 있겠죠. 방학이 1년에 2달에서 3달 정도 있습니다. 물론 교육과정 만들기 등이 있어서 약간 그 일수는 줄어들지만 그러나 쉴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사들 방학 때 뭐 연수 듣고 그런다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건 사실 선택입니다. 필수 연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상당수의 교사들은 쉬지만은 않고 있습니다. 방학이 있다는 건 정말 큰 메리트죠. 세 번째는 평등한 분위기를 꼽고 싶어요. 상하가 없을 뿐더러 양성이 평등한 편입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은 관리사시고 특별히 일반 교사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관리자분들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동안 3분의 교장 선생님, 3분의 교감 선생님 6분을 만났는데 모두 다 저를 존중해 주셨고 명령하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는 모두 평교사입니다. 신규 1년차일 때만 신규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는 모두 그냥 교사, 평교사, 평등해요. 이 상하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양성이 평등해요. 제가 회사를 다녔던 경험은 20년 전이니 많이 달라졌겠지만 또 그러길 희망하지만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녀가 평등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남교사의 비율이 조금 적다 보니 약간 좀 더 환영받을 때도 있지만 사실 그게 다입니다. 승진에 있어서 남교사분들이 비율상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가요? 이런 것은 뭔가 차별적인 혜택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승진의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랍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적 지위를 꼽고 싶어요. 처음부터 교사였던 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자영업을 했던 저는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영업을 할 때는 심지어 사장님이었는데 어떤 존중받는 느낌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거든요. 교사가 아무리 예전과 비교했을 때 조금 그 지위가 낮아졌다 하지만 다른 직업군보다 존중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스승에 대한 뿌리 깊은 마음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제가 집과 좀 떨어진 곳에서 근무해서 원룸을 얻으러 다녔을 때 제가 이제 왜 원룸을 얻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가족과 왜 떨어져 지내세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사실 제가 집은 다른 곳인데 여기 앞 학교에 발령이 났어요 라고 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를 세입자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막 수도요금을 안 받겠다. 방학 때 안 계시니까 그때는 관리비를 내지 말라. 뭐 이런 호의를 베푸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계약 후에 주인분이 그 부동산 사장님께 선생님이 이사 와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다 해서 오히려 제가 약간 무안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실과 업무 영역에서 권한이 막강하고 독립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확 다가오실까요? 교실에서 어떻게 하든 거의 제 마음입니다. 즉 저에게 굉장히 큰 권한을 부여한 거죠. 물론 그에 따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학생 교육과 교실 분위기 이런 것은 상당히 막강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의 교육 철학 등으로 반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면 허용적인 분위기의 반도 있고 규칙과 규율을 엄청 중요시하는 그러한 반도 있고 요즘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반들도 많이 있고요. 교실의 환경적인 분위기도 원하는 대로 꾸려갈 수 있어요. 우리 교실은 좀 다른 교실과 많이 다른 편이에요. 메추리도 키우고 막 미러미라고 벌레도 수백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그 누구도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터치하지 않습니다. 담임교사의 개성, 물론 학생들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것들이 묻어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업무의 권한도 굉장히 크고 넓고 무겁습니다. 제 담당 업무가 지금 현재 영어와 다문화예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영어 캠프를 제 단독으로 신청해서 캠프를 진행할 수도 있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요즘 저는 다문화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번째, 시간적 여유. 교사 출근은 9시에서 퇴근을 5시에 합니다. 8시간을 근무해요. 점심시간도 학생을 지도하기 때문에 근무로 인정해 줍니다. 탄력 근무 제도 하기도 해요. 우리 학교도 이제 8시 40분 출근, 4시 40분 퇴근합니다. 4시 40분에 퇴근하면 그 다음 시간은 자기만의 시간일 수 있어요. 학부모님께 개인 전화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도 많아서 퇴근 후에는 전화 올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 취미 활동을 할 수 있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어요.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 짬짬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조퇴도 자유로워요. 조퇴는 주로 연가에서 빠지는데 경력에 따라 11일에서 21일까지 있는데 사실 항상 남는 편입니다. 심지어 다음의 연가를 당겨 쓸 수도 있어요. 아껴 쓸 필요가 없는 그러한 연가입니다. 7번째, 육아하기가 괜찮습니다. 저는 아이를 이미 다 키우고 나서 그리고 교직에 들어와서 이런 혜택을 못 받았지만 출산휴가 쓰기가 참 편해요.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은 사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제가 다녔던 중소기업은 법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일을 모두 사용하기에는 좀 눈치가 보이는 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일을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또 자영업의 경우는 쉬는 것이 수입과 연관되어 산후조리하기도 사실 힘들죠. 제 아이 출산 시에 제가 자영업을 했었는데 정말 딱 한 달 쉬었어요. 반면 공무원 출산휴가는 3개월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교사의 경우에는 우연찮게 3개월 후 방학이라고 한다면 연결해서 5개월까지도 출산 후 쉴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모성보호시간이라고 해서 임신기간 내내 2시간 단축 근무도 할 수 있어요. 출산 후에 휴가가 끝난 다음에는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만 5세, 생후 72개월 이전까지는 24개월 범위에서 하루에 2시간의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죠. 이제 8번째인데 휴직을 할 수 있어요. 휴직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유가 생기면 휴직을 하면 됩니다. 질병휴직, 육아휴직, 연수휴직, 유학휴직, 가사휴직, 해외 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 등 다양한 휴직 제도가 있어요. 제 지인은 남편 유학에 따라 해외 동반으로 휴직하셔서 본인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유학휴직으로 바꾸셨고 그 사이 아이를 출산하셔서 육아휴직까지 연달아 진짜 한 약 10년 정도의 기간을 휴직하셨습니다. 일부 휴직은 봉급도 지급해요. 질병휴직, 불임난임휴직은 1년 이하일 경우에는 봉급의 70%를 지급하고 1년에서 2년에는 봉급의 5할, 50%를 지급합니다. 여기에 수당도 지급합니다. 또 교사 재직 중에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으면 유학휴직을 해서 학위를 따면 돼요. 봉급의 5할, 50%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봉급은 없지만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고요. 남성의 경우도 지급이 됩니다. 9번째, 다양한 연수를 지원합니다. 무언가를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를 지원합니다. 무료로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배우러 가는데 연수비도 지원받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에 15만 원 내에서는 일반적인 연수 지원이 되고요. 연구원, 정보원, 교육원 등에서 주최하는 집합연수는 교통비뿐만 아니라 일일 4만 원의 숙박비를 제공해서 실 들어가는 비용을 제하고도 조금 남아서 간식을 사 먹기에도 충분한 연수비를 지급받습니다. 제가 호기심도 많고 다양하게 배우는 것을 좋아해서 이 제도는 진짜 만족합니다. 가르쳐주면서 연수비도 준다니 또 감동적이지 않나요? 물론 너무 쉽게 만족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10번째 마지막, 대학 학자금 4년 내내 무료로 대출해 줍니다. 본인도 되지만 주로 자녀가 이용하겠죠. 물론 대기업은 실비용을 그냥 다 내주는 경우도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그런 혜택이 없을 경우도 많고 자영업 역시 없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대학도 가능해요. 졸업 후 2년 있다가 4년에 걸쳐 상환하는 것이니 자녀의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갚아도 되니까 꽤 괜찮은 제도 같습니다. 제가 10가지를 꼽아봤어요. 마지막 여담으로 급식도 저는 사실 장점으로 꼽고 싶어요.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반영한 급식을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거. 건강에도 정말 좋겠죠. 이것도 사실은 호불호가 있어서 안 드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아주 만족해요. 올해 급식비로 제가 한 끼에 3,600원을 내는데 푸짐하고 재료도 뭐 한우, 유기농 이런 것들을 위주로 사용하잖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해낸 장점이고요. 이외에도 뭐 복지 포인트, 단체 실비보험 등 다른 것도 더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단점은 없냐? 단점도 있죠. 그건 다음에 솔직하게 단점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